네. 첫 번째 이제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고,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요. PM 사업의 자산적 가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왜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넥타이맨, 젊은 사장님이 호주에서 날라왔을까? 멀쩡하게 너무너무 예쁜 젊은 간호사. 우리 산드라 박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동차도 뭐 BMW 한 대 있고, 벤츠 있고, 그리고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고 있고, 뭐, 어느 하나 뭐 부족함이 없다. 뭐 저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얼굴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고 귀티가 나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대부분, 저때 누가 얘기하시면서 좀 빠지는 사람들이 하는 건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거는 옛날 옛적 말씀이다. 지금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정보에 빠른 젊은 사장님들이 잘한다. 그리고 특히 40대, 30대 후반, 40대 중반 그 사장님들이 굉장히 사업을 갖다가 잘한다. 왜? 시대의 흐름과 이 마케팅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왔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준 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러분들 제가 13년 전, 15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는요, 회원 등록 한번 하려면은 센터 가서 종이에 적어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물건 하나 사가지고 물건 받아가지고 내가 갖다 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끝나죠. 기가 막힌 세상이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또 안 그래요. 예. 다단계라고 하면 무식한 놈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상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반응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단계라고 그러면 무식한 자식. 요새 누가 다단계라고 그러니? 플랫폼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아세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주문 아시죠? 여러분들 이 사업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PM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노다지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무수공산에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배달의 민족 주문하면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 배달 음식이 집집마다 막 가죠. 예, 젊은 애들 이거 막 먹죠.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전자 변이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알고 계세요? 러시아에서는요, 유전자 변이 농산물을 수입하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사형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거야. 아유, 나는 안 먹어. 웃기고 있네요? 예. 소고기 먹죠? 소가 뭘 먹고 살아요? 예, 사료. 사료를 뭘로 만들어요? 유전자 변이 농산물로, 유전자 변이 옥수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저탄수화물 고단백 해가지고 고기 많이 먹으면 살 빠진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텔레비에서. 고기 겁나게 먹었어요. 나도 기억나. 공개장님에 가갖고 삼겹살 사다가 막 먹었어. 미친 짓이지.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몽고 초원에서 깨끗한 풀을 뜯어먹은 소돼지를 먹으면 그 고기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몽고 사람들이 그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고혈압이 없는 거예요. 당뇨가 없는 거예요. 오메가 6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풀을 많이 먹어서. 이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들이 뭘 겁나게 먹어요? 유전자 변이 농산물을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젊은 여자애들보다 중국에 있는 애들이 훨씬 건강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탁탁탁탁 치고 들어가잖아요? 젊은 여자애들이 막 작은 근종이 그렇게 많아. 시집도 안 간 애들이. 그거 왜 그래요? 예, 말할 수는 없어요. 유전자 변이 농산물 때문에.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예, 우리나라 여자들이 유방암이 많을까요? 중국 여자들이 유방암이 많을까요?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맞겠죠? 예, 우리나라 여자아이들이 중국 여자아이들보다 우유를 많이 먹어요.
중국 애들은 티를 많이 먹어요. 차를 많이 마셔요. 그러니 PM이 전달되기가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식품산업, 암산업, 제약산업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난도질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PM을 전달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했더니 이제 음식 얘기해서 잠깐 했던 건데 이 배달의 민족이 짜장면집 갖고 있어요? 근데 배달하면 짜장면 오잖아요. 맞죠? 짜장면집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짜장면집과 뭘 연결해 주는 거야? 손님하고 연결해 주는 거야. 맞죠? 예. 여기다가 전화해. 띡 족발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족발이 띡 가요. 맞죠? 배달의 민족 족발집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유식한 말로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땐 상황이 이러지 않았어요. 맞죠? 여기 계신 분들 쿠팡 아세요? 쿠팡? 내가 있잖아요. 이거 롤렉스 이거 시계줄 하나 살러 이 옆에 KT 거기 딱 갔더니 아가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쿠팡에서 사세요. 정품도 팔아요. 거기가 제일 싸요. 네. 쿠팡이 시계줄 공장 있어요? 없어요. 뭘 해주는 거야? 나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쿠팡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쿠팡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 쿠팡에서 제조업체건 상가건 다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뭘 해주는 거야? 연결해 주는 거야. 연결해 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결해 주면 뭐가 생기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잠깐 그렇게 하는 게. 자, 박수 준비. 세 번 치겠어요. 시작. 오케이. 자, 뭐 먹는다고요? 수수료. 아, 대답을 또한 하시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은 연결시켜준 수수료만 먹죠? 비즈니스가 정말 큰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객관적이면서도 관조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자, PM이란 건강식품 회사가 있어. 근데 제품이 겁나게 좋대요. 먹으면은 막 30년 동안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먹으면 막 가래가 막 나왔대. 그리고 낫대. 좋대. 예. 이렇게 말하면 뭐 안 되니까. 좋대.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암. 예. 잎새기 가지고 태산같이 먹어대면 걸리는 병이 암이야. 진짜예요. 많이 알죠? 예. 그러니 얼마나 사업하기 좋아, 우리가. 예. 이것도 막 난대. 깜짝 놀랐어. 막, 호스피스 병동에 뇌암 환자가 들어갔는데, 처음에 PM 초기에는 이런 제품이 없었어요. 그 통관이 안 돼갖고, 야, 이게 파워 칵테일인데, 야, 칵테일은 술이 칵테일인데, 니네 이름이 왜 뭐 이래갖고 통관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만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막 풀세트 가격만큼 주고, 오토식 가격만큼 주고 하니까, 이걸로만 사업을 했대.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거를 2시간 간격으로 막 먹었더니, 퇴원했대. 아, 정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야. 이런 제품을 가지고 뭘 한다? 플랫폼 사업 하는 거야. PM이라는 건강식품 회사가 있는데 누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옆집 아줌마를 갖다가 내가 소개시켜줬어. 먹으라고. 그래서 먹고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그럼 PM이 나한테 뭘 줘? 그런데 더 골 때리는 거 있다. 쿠팡하고 배달의 민족은 그냥 지들만 하고 말아. 근데 이 아줌마가 먹고 건더기 같이 뚜껑이 날라가고 막 이렇게 했다? 여기서 일어나는 간접 매출. 너 받아 못 받아? 받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기서 일어나는 간접 매출을 받아 못 받아? 받아요. 해야 돼? 꼭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PM이에요. 이게 넉 빠진 사람들이나 다단계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정확히
비즈니스의 본질을 파악하면요, 이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름이 그냥 다단계인 거야. 어? 즉비 반야 바라밀, 시명 반야 바라밀. 이름이 그냥 반야 바라밀일 뿐이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다 자기가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 이 세상에는요, 이 허공에는 온갖 보배로운 비가 막 내리고 있대. 우보익생 만호공. 글로 써줄까, 한문으로? 그 다음에 중생수기 득이. 각자 중생의 그릇의 크기만큼 그 보배로운 비를 받아간대. 우리 PM하고 똑같아. 똑같은 PM이 있는데 각자의 그릇 크기만큼 어떤 사람은 자, 아까 한성주사대 뭐라 온줄 알아요? 아유, 요번 때 5천만 원도 안 돼요. 이러더라고. 아유, 언제적부터 5천만 원도 안 됐다. 진짜 그러지 마, 사람이. 아유, 진짜. 옛날을 생각해. 104,960원. 아유. 근데 PM을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돈 걱정이 없어져요. 여러분, 돈 걱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 근심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근심의 99.99%는 돈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PM이 갖고 있는 자산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자, 자산이란 무엇인가? 자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자산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PM의 자산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산이란 무엇인가? 자산이 뭔지 알아야지 이걸 하던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첫 번째, 자산이란 뭐냐? 미래 어느 시점에 나에게 효익을 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 권리가 있는 것. 이게 자산의 정의래, 사전적 의미. 효익이라는 건 뭐냐? 미래에 나한테 좋게 행복한 일을 주는 게 효익이에요, 효익. 자산의 속성은 뭐냐면요, 권리가 있대요, 권리. 우리 PM사는 권리소득이라고 그러던데? 그죠? 권리가 있대요, 자산의 속성에는. 그 다음에 효익, 이롭게 주는 이익이 있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게 자산이에요. 뭘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걸 하나 자산이라고 갖고 있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덩어리야. 갖고 있으면은 자산적 가치가 있겠죠. 이게 자산이다. 여러분들 자산의 가치를, 자산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효익을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 거주라는 효익을 준다. 집에 있으면, 주택이 있으면 집에 살잖아요. 자, 자동차는 어떤 효익이 있느냐? 운송수단, 운반수단으로서 이제 효익을 주고 이미지에 도움을 준대. 이게 이미지에 도움을 주긴 하더라고요. 그랜저 깨진 유리창 아시죠? 우리 같이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 그랜저 깨진 유리창 타고 다니는 거고 BMW X6 타고 다니는 건 다르더라고요. 이미지에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예. 공감하세요? 네. 예. 주식은 어떤 걸 주냐면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배당도 주잖아요. 배당도. 그래서 뭐 주택, 자동차, 주식 이런 게 자산이다. 부채라는 건 뭐야? 부채는 미래에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게 부채예요. 부채는 다들 있죠, 조금씩. 없어요? 집집마다 부채는 조금씩 있던데. 나 부채 없는 사람은 딱 하나 봤어. 롤프소르그. 롤프소르그 회장님이 자기네는 부채가 없대요. 그래, 진짜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요? 예. 부채라는 것은 미래의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게 부채다.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산, 내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예. 그러니까 내가 40평대 아파트에 살기는 해. 근데 대부분 그거 어디 거예요? 은행 거야. 그래서 그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이야. 근데 은행에 8억 융자 받았어.
2억은 뭐야? 2억만 내 거야, 2억만.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현금만 내 거야. 나머진 다 렌트예요. 자산이란, 이게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경제를 갖다가 창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내 자산과 내 부채를 다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나한테 솔직해지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파트 25평, 아파트 30평, 40평 다 적어.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대출 얼마. 자동차? BMW X6. 그 다음에 앞으로 내야 할 돈 얼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남는 게 얼마인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산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산의 유형이라는 거는요. 자산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형자산이 있고 하나는 무형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유형자산은 뭐고 무형자산은 뭐? 있을 유자 썼고 없을 무자 썼네. 그러면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죠? 눈에 보이는 건 뭐 집, 자동차가 자산일까요? 네. 쉽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아빠 비즈니스 가난한 아빠 2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 주머니에 돈을 집어 넣어주는 것은 자산.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은 부채. 그러면 자동차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 빼가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 그 젊은 애들 차 굴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개념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형자산은 뭐 주식, 집, 뭐 금, 뭐 이런 것들이 자산이고 무형자산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문화재가 무형문화재예요, 유형문화재예요? 인간문화재. 왜 소리 촥 하시는 분들 그 명창들 인간문화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형문화재예요, 무형문화재예요? 무형문화재죠. 사람이 하는 게 무형문화재예요.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흥민인가? 걔가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죠? 그게 무형의 자산이라는 거야. 류현진.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자산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의 자산. 그럼 우리 권경희 사장님 400억 든데 하나의 자산이네요. 무형자산.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냐면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산의 종류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나누고 이 중에서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있어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말하는 현금으로는 4분면 이제 다 아시죠? 예. 저도 이걸 갖다가 제가 30대 중반 조금 넘어서 안 것 같아요. 그때 처음 그 비즈니스 스쿨이 나와가지고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신문에 막 책 광고하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있었죠.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이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제가 32살 때부터 29살 때부터 이렇게 보따리 들고 횡상했던 믿겠어요? 보따리 들고 횡상하다가 32살 때 처음으로 매장을 차려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거를 알기 전에 그런 개념을 가졌어요. 아, 내가 이런 매장을 쪽상가를 이게 내가 월세를 150만 원을 내니까 이런 걸 10개 사면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벌 수 있겠구나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시간과 노동을 바꿔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이란 개념은 예전에도 있었어. 그런데 그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의 개념을 갖다가 더 세분화시킨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거 되게 큰 업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현금으로 4분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이 인플로이, 월급 생활자가 가장 취약하죠. 네. 월급 생활자가 왜 취약한지 아세요? 세금을 제일 많이 내요. 세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 개념도 아셔야 된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PM 사업을 하면 7,500만 원, 연 7,500만 원 소득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를 내냐면 종합소득세를 내, 종소세를. 맞죠? 그런데 월급 생활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내가 돈을 받기 전에 나라에서 다 가져가. 일단 가져가. 이해하세요, 사장님? 네. 일단 돈을 다 가져가. 가져가고 난 다음에 요거를 받아. 그래서 요걸로 쓰는 거야. 요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밥도 먹고 차도 굴리고 저금도 하고.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어떻게 되느냐? 세금을 내기 전에 겁나게 써야 돼. 카드를 막 써야 돼. 예. 진짜 사장님들 PM 사업해서 우리 한성주 사장 정도 되잖아요? PT 이상 되고 SP 이상 되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카드로 써야 돼. 파트너들 밥을 막 사줘야 돼. 돈을 많이 써야 돼. 다 쓰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어떤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해.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업자와 월급 소득자의 차이는 바로 이거다.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하고 내가 다 세금을 낸 다음에 내가 받는 거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장 취약한 사람이 여기 봉급생활자. 봉급생활자 중에서도 아주 조그만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 적어도 이게 비즈니스 오너라는 것은 500명 이상의 사업자들을 500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게 비즈니스 오너거든요. 근데 보통 월급 생활 막 하다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해요? 돈 모아서 나도 내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예요? 치킨집 자리잖아. 네, 그러면서 내 사업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 셀프 인플로이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자영업자 전문직.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안에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나의 노동과 시간을 바꾸지 않으면 소득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분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 인구의 95%가 이분면에 있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이분면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난 사업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사업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워도 끄떡없이 그 매출이 더 증가하고 조직이 증가하는 걸 사업 시스템적 소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체 인구의 95%의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전체 돈의 5%가 있대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5%가 여기 있고 전체 돈의 95%가 여기 있대. 그 돈은 어디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지 모든 창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매개체로 돈을 버는 것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은 조선시대 소장농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매개체로 소득을 번다. 그거는 영원한 소장농이나 다름없다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이 자영업 하던 사람들이 좀 더 규모를 키우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로 사업이랍시고 넘어가죠. 그래서 가게를 좀 크게 하면서 직원도 몇 명 두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장사를요 29살 때부터 했어요. 29살 때부터 장사로 이 뼈가 굵은 놈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보고 있는 웬만한 모든 사업체들은요, 그냥 이 매장이라는 것, 내 사업체라는 건요, 그냥 살아있는 유기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하고 똑같아서 오너가 신경 쓰지 않으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시스템 소득을 생각하고 머리에 겁먹던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던 사람들이 퇴직금 많이 받아갖고, 그런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럴싸하게 식당 하나 차려놓고 직원 이빨 때려놓고 자기는 골프 치러 가. 그 식당 한 2달 가면 망해요. 맞죠? 그런 사람 여럿 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소규모의 사업체는 시스템이 없는 사업체.
그리고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소규모의 영세 자영 사업자들은 주인이 신경 쓰지 않으면 다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 비즈니스 오너.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는 게 인베스터, 투자가 사업소득으로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디예요? 은행이나 건물주들이 가장 그 생태계 꼭지에 맨 위에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월급 생활자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 생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죠? 잘리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하죠. 맞아요? 네. 잘리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하고요.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요, 직원들을 관두지 않을 만큼만 돈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거지. 물론 어떤 회사는 오너십을 주기 위해서 주식도 나눠주고 하지만 그냥 굉장히 극단적인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 자산의 유형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베스터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많이 봤어요.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사람들 보면 핸드폰으로 뭘 들여다보고 있어요? 주식 차트들 막 들여다보고 있어요. 주식 차트 맞죠? 아니면 비트코인, 예, 무형의 자산, 예, 그게 투자한다고. 여러분들 그 나폴레옹 힐이 쓴 그 부의 법칙이란 말에, 부의 법칙이란 책에 그 부의 조건이 나와. 첫 번째 조건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의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경제력. 이렇게 나가거든요. 첫 번째가 마음의 평화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제가 공부해본 결과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뭐든지 있잖아요. 뭐든지 사람 그릇의 크기만큼, 그 사람의 정신의 크기만큼 돈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그릇만큼.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삼성전자 주식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다가 몇 퍼센트까지 빠졌는 줄 아세요? 옛날에 70%까지 70%.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7천만 원이 날라갔어. 나머지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보유한다? No!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서 다 잘라버려요. 예.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정신적 마음도 큰 거야. 그 사람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러면 또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여기서 주식이 막 올라가. 그냥 올라가면 10배, 20배, 30배, 40배 쭉 올라가는데 그냥 갖고 있어요? 아씨, 떨어질까 봐 빨리 팔 치우죠. 맞죠? 그게 평범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아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저는 이런 거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차트 바라보고 있어. 왜? 전문 투자가라는 애들, 하루 종일 젊은 애들이 막 차트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지옥이고, 올라가면 좋고, 계속. 그게 어떻게 되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냐. 내가 없어도 되는 돈으로. 그냥 내가 여유로워.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우량주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이나 뭐 SK나 삼성 같은 거 그냥 한 1억 있다. 그냥 사놓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 돼서 그냥 파는 거예요.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은 제 동생이 돈이 많아요. 성공했어요. 건물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현찰도 많아. 저번에 주식이 확 떨어졌을 때 카카오톡 주식을 2억 원어치 사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샀대. 워낙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여기서 샀대. 근데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나도 좀 사줘. 그랬더니 현찰 가진 거 5천만 원밖에 없잖아. 그거 뭘 사. 갖고 있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요, 내가 그 1억, 2억 다 날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 그냥 묻어놓고 알잖아. 시간 지나면 내가 어느 정도 오르면 내가 팔면 내가 얼마 차익 실현하겠다. 주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내가 그 바꿔가지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게 내 돈인 거예요. 그냥 그게 없는 거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PM 인터내셔널의 비즈니스는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시간과 노동을 바꿔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재미없어요? 네. PM 비즈니스의 자산 가치. PM 비즈니스는 뭘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처음에 오토십하고 메인저팩 사야 되잖아. 그죠? 다 먹어 치우잖아. 그죠? 그래서 뭐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산의 가치, 이거는 갖다가 매달 돈이 나오고, 평생 나오고, 매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홍준호 요번에 PT 갔는데, 저번 달 PT 갔는데, 이 PM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면 그달들 다 받는 소득이 가장 작은 수당인 거예요. 왜? PT 가면 월 1,000만 원 연봉 1억 이상이란 말이에요. 계속 증가하고 거기다가 뭐까지 시켜줘요?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상속. 우리나라 그 증여세하고 그 상속세가 세율이 똑같은데 재산이 50억 이상이면요. 거기에 50% 반은 세금, 상속세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집에 돈이 많아. 땅도 많아. 겁나 많아. 반은 어디 거야? 나라 거예요. 근데 PM에서 지금 저희가 관계사님 저하고 한 달에 버는 돈이 5천만 원이 좀 넘는데 제 동생 건물에서 한 달에 1,200만 원 그 임대료가 1,20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건물값이 52억이에요. 한 50억 치고. 그러면 5천만 원 받으면은 얼마짜리 건물 있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200억이에요?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이 계산을 난 생각도 못했는데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그릇의 크기만큼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동과 시간을 바꿔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너 PM에서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너 한 달에 얼마 버는데? 근데 그 건물주들은 그렇게 계산을 그때 우리가 2천만 원 벌 때였는데 형하고 형수가 1년 반 만에 100억 넘는 건물을 만든 거라고. 100억 넘는 건물. 맞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매달 증가하고 평생 가고 증가하고 상속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은 장사 열심히 하는데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일을 더 하는 거야. 배달의 민족 주문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거야.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해. 그리고 50주를 일하고 2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1560시간이에요. 1560시간. 그러면 1560시간 동안 일을 하잖아. 그럼 돈은 시급으로 받는다고 칠게요. 최저 시급이 9,620원이야, 지금. 9,620원은 너무하니까 더블 드릴게, 더블. 19,240원. 1560시간 곱하기 19,240원 하면은요, 이게 14,400원 벌어. 이게 3푼도 안 쓰고 2년 동안 3천만 원 벌어요, 3천만 원. 내가 하나 여쭤볼게. 사장님 인생에 3천만 원 지금 들으면 인생 바뀌어요? 여러분도 3천만 원 들으면 인생 바뀌는 분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을 하시면서 내 노동과 시간을 바꿔가지고 3천만 원 벌으면 인생 바뀌는 분 있냐고. 없어요. 근데 PM은요, 하루에 3시간씩 5일, 5일, 일주일 내내 일 안 하니까 5일만 일해보자고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런데 하루에 3시간 하라면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 이렇게 잘 듣고 있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나가시는 분이 없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공개님 저하고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루에 각자 액티바이즈 한 통씩 쓰는 거였어요. 액티바이즈 한 통씩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일을 겁나 열심히 해서 제가, 이거 제 경험입니다. 진짜로 요 앞에만 군산의 물탕이라는 데가 있어. 근데 우리 고깃집이가 가가지고 직원이 많으니까 이거 다 오토씩 끊어야 되는데 거기 도착해야지 4시에 도착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휴게 시간이니까. 들어가가 다 생각이 있죠. 나도 나 인생 막 사는 사람 같아도 생각이 있어. 그래서 휴게 시간에 맞춰서 딱 들어가서 액티바이즈를 2사람 직원들한테 타서 매겼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액티바이즈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제가 진짜 그때 심정, 액티바이즈를 살 돈이 없네. 39,320원이면 액티바이즈 한 통 살 돈이 그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속으로. 그렇게 막 하니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PM은요, 액티바이즈 많이 타가지고 매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장님 나와서 체험사를 하셨는데, 이분도 처음에 안상훈 사장님이 액티바이즈를 타서 매겼으면 되는데, 처음에 리스레이트 줬다, 파워 칵테일 줬다, 처음부터 이제 5숟갈 타서 매겼으면 되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갖다가 시간과 바꿔서 이 PM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권리소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권리소득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건물을 만들 때까지는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글을 써서 그 책으로 인쇄 수입을 받더라도 그걸 쓰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걸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익 곡선은 다 이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보통 일반 바깥에서 막 열심히 한다고 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PM 사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뭐 IMM 돼갖고 막 300만 원 받는 분 되게 많아. 근데 일반 경제 지표로 볼 때 300만 원 가지고 뭘 할 거냐고요. 다 몰입해서 하는데.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내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막 이렇게 내가 안정적인 회원을 확보하고 나잖아요. 여기 이 터닝 포인트만 딱 지나면요, 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소득이. 이게 보통 한 EVP 내지 다른 사람들은 VP 정도 되는 거예요. 이 EVP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 지금 사업하러 오셨는데, 김승준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사장님, 저를 위해서 일하세요? 내가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냥 라인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바른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된다. 자, PM 비즈니스의 자산적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우리 홍준호 사장님 PT 되셨는데 프리지던트 팀 연봉 1억 이상,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시는 분이에요. PT가. 여기에다 이제 여행까지 이제 보내주죠. 월 1,000만 원. 카 보너스 65만 원을 지급을 해줘요, 회사에서. 카 보너스 65만 원이면요, 그랜저 살 수 있어요, 그랜저.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랜저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 그랜저의 가치가 어떨까? 여기 길거리에 그랜저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랜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대학을 졸업해서 25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니까 SK에서 이사가 됐어요. 이사가 되니까 그랜저 나오더라. 그런데 우리 PT 가는데 PM에서 평균 걸린 시간을 데이터를 종합해 봤더니 7개월에 7개월 열심히 바짝 하면 어떻게 돼요? 월 1,000만 원.
또 여러분들 또 그 머릿속에 뭘 생각하느냐? 월급 생활자 생각, 그냥 1,000만 원만 생각하는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 그게 아니라고요. 1,000만 원을 받고 여행도 가는데 이 1,000만 원은 매달 올라간다고. 매달 올라간다고. 매달 올라가고 증가하고 상속까지 되는 게 자산의 가치라고요. PM의 PT의 가치다. 그러면 두 번째, 실버 프리지던트. 실버 프리지던트 SP. 우리 요번에 SP가 2명인가 3명 나왔죠. 월 2천만 원. 월 2천만 원인데 월 2천만 원에 카보너스 130만 원. 130만 원에 기가 막혀. 아까 첫째 시간에 여행 보셨죠? 그런 여행 매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 가치는 월 2천만 원이고 매달 나온다. 매달. 매달 나오면서 평생 나오면서 증가한다. 증가하고 그게 상속이 된다. 이해가세요? 네. 야, 그 다음에 골드 프리지던트. 골드 프리지던트는 월 4천만 원. 월 4천만 원에 카보너스 130만 원. SP하고 GP하고 카보너스가 똑같아요. 130만 원이면은요, 그냥 BMW 탈 수 있어요. 130만 원에 여행 갈 수가 있고, 자산의 가치는 월 4천만 원 이상인데, 매달 상승하고, 증가하고, 상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성주 사장님 나왔다. 한성주 사장님. 예. 네. 플래틴 프리지던트. 그 다음이 월 6천만 원. 예. 네. 여러분들 그 직급표 보면은 PP는 뭐예요? EVP 3명에 60만 포인트. 맞죠? 네. 아니면 5줄의 EVP에 그거는 이제 60만 포인트 이상이야. 다 주니까. 그 조건을 맞추면은 얼마가 나와? 6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 PP는 3줄의 EVP 그리고 6세대가 60만 포인트가 뜨잖아? 얼마 나온다고? 6천만 원 나온다고요. 조건을 딱 맞추면은, 조건을 맞춘다는 건 그거야.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돈 나오는 거.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뭐야? 내가 죽어야 돼. 맞죠? 그러면 보험금이 나와. 여러분들 종신보험 갖고 있는 분들 죽어봐. 돈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골드 40만 포인트 맞추고 그 EVP 3명 만들면 있잖아요. 4천만 원이 나오는 거 이 조건을 딱 맞추면 정확히 나와요. 기가 막히지. 한성주 사장님은 좋겠어. 거기에다가 카보너스가 얼마예요? 230만 원, 230만 원. 260만 원이에요? 이래도 사업해요. 260인지 230인지 몰라도 사업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죠? 자동차 보너스가 나온다는 게 중요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산의 가치, 자산의 종류 얘기할 때 자동차 얘기했었잖아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자동차 하나 딱 사면 어떻게 돼요? 벌벌 떨지. 고급차 사면은. 감가상각 때문에 기수자만 막 승질나고. 그죠? BMW 제 차 1억 2,600짜리거든요? 세워놨는데 어떤 골프채 들고 이렇게 가다가 이게 기수냈어요. 그래갖고 프로가 와가지고 형 이거 우리 회원이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뭐 어떻게 그냥 가시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돼요. PM하면은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어차피 5년밖에 안 탈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BMW 하나 타면 10년 타, 10년. 우리 광정이 사장님 차, 여기 뚜껑 열리는 거거든요? 밑에 기스 이만큼 나와있는데 고치지도 않아. 조금 있다가 포르쉐 산대요. CL 가서. 그 가치가 있다. 이해 가시죠? 네. 챔피언 리그. 이게 연 1억이 아니야. 연 1억이 아니라고. 월 1억이에요. 월 1억. 월 1억인데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내 하부라인에 PT, 홍진행 같은 거 5명 배출하고 100만 포인트가 뜨면은 1억을 준대요. 이 조건을 한번 맞춰보세요. 1억이 나오나 안 나오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사장님 성공하기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죠? 맞죠? 확실히 그거 이해 가시죠? 제가 지금 돈 받고 강의해요? 아니면 돕기 위해서 강의해요? 내가 남을 돕기만 하면은, 정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일을 하면은, 이 조건들이 그냥 맞춰지면 이 돈이 나온다는데,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예. PM 비즈니스는 마지막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PM 비즈니스 말고도 돈 버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예. 4차 산업, 이 4차 혁명 시대에 이 돈 버는 방법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장사를 오래 해봐서 알아요. 장사가 잘 되면 불안해. 주인이 나가볼까봐.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쫓겨나요. 권리금도 못 받고. 늘 불안해. 또, 사업을 한다고 해도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료 내고 해야 돼. 그 임대료 받는 그 조물주의 건물주는 항상 보고 있어. 장사가 잘 되면 뭘 올려? 임대료를 올린다. 우리 점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 이해 안 됐어요? 우리 사업은 점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무점포 사업이에요. 각자가 여러분들의 기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인적 자산으로 구축된 사업이고, 이러한 조건들을 맞추면은 이러한 금액이 평생 나오고 증가하고 상속까지 되는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